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을까요? 고영태 씨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최순실 의혹. 오늘은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근 국정 지지도가 거의 바닥까지 내려앉았다고 하는데요.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두 분과 함께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고영태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인지 짚어주시죠. 네, 핵심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검찰에 자진 출두를 한 건데요. 네. 이 고영태 씨 입에서 최순실 씨 회장님이라고 불렀는데 취미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일이다. 예. 이게 처음 나왔던 얘기예요. 예. 근데 이게 의혹이었는데 지금 확인이 된 상황 아닙니까? 예. 대통령의 사과도 나왔고 그래서 키맨으로 불리는 인물인데 사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지금도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와 긴밀한 관계냐. 그렇다면 자진 출석을 한 것이 뭔가 좀 말을 맞추고 수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최근에 최순실 씨와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전해졌어요. 예. 뭔가 내부에 알력이나 갈등이 생겨서 사이가 틀어졌다면 내부 고발성 폭로들이 굉장히 오늘 무더기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네, 예. 그 결과를 좀 주목해봐야 되는데요. 예. 특이한 경력의 인물입니다. 98년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펜싱 사부르에서 금메달리스트예요. 예. 그러니까 체육인이죠. 그런데 이제 펜싱을 그만두고 나서는 빌로밀로라는 중소 제조사를 만들어서 대통령 당선인이 들었던 유명해진 타조 가죽 가방의 이제 이 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빌로밀로는 폐업을 한 것으로 최근에 전해졌고요. 오히려 이제 최순실 씨와 함께 고원 기획 이 이름 자체도 고영태의 고 아하. 개명한 최서원의 원을 따서 만든 회사로 알려집니다. 예. 회사를 설립하고 이 K스포츠 재단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거기서부터 사업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더블루K라고 하는 업체, 독일과 한국 법인의 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그런 인물이어서 예. 이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최순실 씨와 나이가 20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네. 때로는 뭐 반말도 했다가 뭐 서로 뭐 싸우기도 하고 네. 저 사람 둘이 어떤 관계지 이런 걸 의심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의심이 제기되고 있고요. 예. 지금 우리 리포트에는 이제 딸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을 체육인 출신이니까 도와주다 관계를 맺었다라고 돼 있지만 사실 세간에는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합니다. 예. 둘은 어떤 관계인가, 어떻게 알게 된 관계인가 이 대목에 있어서 남녀 관계 아니냐 하는 추정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20살 차인데 고성으로 반말로 싸우다가 하루 이틀 후면은 또 화기애애했다. 이런 이제 주변인들의 증언이라든가 혹은 뭐 수년 전에 유흥업소를 출입하면서 서로 알게 된 관계다라고 하는 설도 나오고 예. 지금 정확한 것은 검찰 수사가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왜 태국에 있다가 자기 발로 직접 지금 이 시점에 검찰을 찾아왔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심리적 압박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본인도 국민 여론이 이렇게까지나 들끓을 줄 미처 예측을 못했을 것입니다. 또 과거에 국가대표 펜싱 선수로서 금메달을 땄을 만큼 성공적인 과거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만큼 아주 큰 국민들의 여론이 집중되어 있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본인에게 쏠려 있는 그 시선이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의혹들이 자칫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또 고영태 본인 쪽으로 상당한 그 의심, 의혹들이 또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 가급적이면 빨리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하는. 그래서 과연 이것이 그 몸통 의혹을 밝히는 것이 될지 꼬리 자르기가 혹시나 되지 않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검찰 수사가 뭐 지금 어제 9시부터 지금 밤샘 조사해서 거의 지금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아마 조만간 조사가 끝나면 고영태 씨와 관련된 내용도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몇 가지 의혹들 중에 워낙 지금 뭐 하루가 지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요. 야, 이번엔 또 뭐지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저는 어제 나왔던 것 중에서 이 체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늘품 체조. 이게 최순실 씨와 차은택의 기획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픽을 먼저 보도록 하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저 옷을 입고 참석하면서 화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게 의혹은 이전에 제기가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이상한 과정이에요. 2014년 11월경인데 이전에 2년 동안 문체부가 이미 투자를 해서 코리아 체조라는 걸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 국민 체조로 이제 채택하기 위해서 이미 만들고 있던 게 네, 있었어요. 있었어요. 기존에 게. 돈도 수억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체육 관계자들이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 아침에
늘품체조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어허. 이게 미스 코리아 출신의 모 헬스 트레이너가 예. 본인이 창안했다. 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분이 차은택 감독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엔박스 에디트라고 하는 회사가 이게 차은택 씨의 유령 회사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어. 그리고 느닷없이 코리아 체조를 밀어내고 늘품 체조가 국민 체조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11월에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대통령이 늘품 체조를 시연하는 모습을 함께 보이는데 잘 보시면 연두색 컬러가 있는 저 체육복을 입고 계시죠? 예. 저 운동복을 최순실 씨가 골랐다. 자신의 사무실 3층에 있는 샘플실이라고 하는 옷방에서 예. 윤전추 현재 청와대 3급 행정관입니다. 예. 함께 그 옷을 고르고 예. 운동화를 신어보고 예. 하는 장면의 동영상이 지금 공개가 된 겁니다. 어허. 그렇다면 결국 최순실 씨가 기획 연출을 하고 차은택 감독이 함께 참여해서 주도했던 것으로 대통령이 그 행사의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그러니까요. 늘품 체조가 국민 체조로 급박하게 채택된 게 아니냐. 예. 실제로 이 체조가 좀 무리한 동작들이 있어서요. 어허. 이후에는 문체부가 직접 또 돈을 들여서 예. 체조를 일부 교정을 하고 바꿔서 국민 체조로 보급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4년 11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 그때 사건이 하나 영상으로 공개된 대목입니다. 예,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따라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세간의 관심을 끌을 수 있었던 그렇죠. 겁니까? 그런데 갑자기 2년간 준비했던 체조는 사라지고 느닷없이 뭐 미스코리아가 뭐 물론 뭐 미스코리아 출신도 체조는 만들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분이 자기 몸에 맞게 만든 체조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배종찬 본부장님도 못 따라하시죠? 그렇습니다. 제 몸 상태로는 도저히 따라하지 못할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네. 구석구석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개입된 정황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이 더 지금 악화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어느 정도 타당한 정도의 과정이 연결되었다면 모르겠는데 아무리 보더라도 이런 과정 자체가 개인의 인연에 의해서 개인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처리되었다. 이런 부분이 더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까지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지금 뭐 의혹이 있습니다만 최순실 씨가 직접 그러니까 연설문 미리 받아보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 뭐 미리 뭐 받고 네. 이런 것도 있지만 직접 최순실 씨가 개입한 분야는 주로 미르 K스포츠로 대표되는 문화 체육 분야라는 거죠. 심지어는 장관이 지금 뭐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갑자기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윤용 장관이 네. 갑자기 뭐 1급 공무원 6명을 뭐 교체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 네. 그러니까 문체부는 어쩌면 최순실에 의해서 기획이 돼서 최순실에 의해서 흘러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자, 거예요. 의혹이 확인돼야 하겠습니다. 팩트를 예. 체크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최순실, 차은택 이 두 인물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사유화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류진용 전 이 문체부 장관이 예. 내 후임 장관이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는 결재를 하다가 차은택 감독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봤다. 어허.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럼 장관의 결재를 거의 뭐 대행하거나 자문했다는 얘기인데 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늘품 체조는요. 빙산의 일각 중에 티끌 조각 같은 겁니다. 지금 최근에 어제 보도인데요. 어제 TV조선 단독 보도를 보니까 1,796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그렇죠. 최순실과 차은택 감독이 짰다. 이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12개의 사업과 20여 개의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 문화계 사업 내지는 스포츠 관련 사업입니다. 예. 그 안에서 한 400억 정도가 자 문화창조센터를 전국에 만듭시다. 근데 그게 지금 400억의 예산이 7천억을 5년간 투입하는 문체부의 문화창조 융합 벨트 사업이 추진 중이란 말이에요. 7천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스케치, 밑그림을 이들이 밖에서 그려내서 문체부에 집어넣고 승인받아 추진되도록 한 게 아니냐. 실제로 돈 받아서 네. 그 일을 하는 거는 이제 이쪽에서 국민 만든 혈세가 회사들이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다 하나 또 추가하면요. 인물이 여럿이 나오는데 최순실 씨의 조카가 있습니다. 예. 원래는 장유진 씨였는데 이름을 예. 또 개명을 했어요. 그렇죠. 장시우 이분도 씨. 예. 이분은 동계 스포츠 이 센터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예. 결국은 이 그럼 아동들,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동계 스포츠를 확장한다는 목적으로 이미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2014년에 만들자마자 거의 2억의 돈을 따내요.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이 4억 5천만 원을 따내요. 예. 거의 7억 정도가 투자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결국 이 사무총장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그 장 씨다. 장시호라는 알려지면서 사람은 도대체 느닷없이 또 이 사람은 누구예요? 그런데 워낙 이제 등장인물이 이미 많네. 지금 한국에서 예. 최순실 씨는 이 딸인 정유라 씨와 독일에 있지 않습니까? 예.
국내 대리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실제 친조카입니다. 어.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언니가 최순덕 씨라고 있는데 예. 최순덕 씨의 딸이에요. 예. 승마 선수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그렇죠. 네, 그리고 국내에서 고등부 때 이미 대학생들을 제치고 우승했던 경력을 가진 상당히 말을 잘 타는 승마 선수로 알려졌는데 말을 못하는 건 아는데 왜 네. 동계올림픽을 이 그러니까 사람이 관여를 하죠? 동계올림픽은 관계가 전혀 없죠. 근데 예. 이 인물이 그 새로운 센터를 하나 설립을 해서 거기에 사무총장 역할을 맡으면서 좌지우지하고 문체부 예산을 타내서 결국은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던 정황이 나타났고요. 예. 최근에는 지금 이 사업에서 또 빠졌습니다. 예. 구설에 오르자 여러 가지 좀 미심쩍은 대목들이 남는 정황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인 관심과의 연관성 그리고 분야의 특수성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예. 또 자녀가 딸이 유연히 유라가 이 승마 또는 성악을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또 많은 겁니다. 또 심지어는 그렇죠. 딸 키우다 보면. 예, 딸 같은 조카인 장시호의 경우에도 승마를 했기 때문에 스포츠 분야이거든요. 또 알고 있는 개인적 네트워크인 차은택 씨도 이런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러한 관련성들, 개인적인 관련성 또 관심이 이 분야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 또 문화예술, 체육, 관광 이 분야는 많은 또 외부와의 협력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 또 현 정부 들어서 K-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거액의 대규모의 사업들이 많다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새롭게 또 신규로 진입하고 개입할 수 있는 그런 특수성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만큼 문화체육, 스포츠 분야에 이 여러 가지 개입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장시호 씨에 대해서 뭐 쭉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리해드리고 다음 얘기 넘어가도록 하죠. 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실세는 지금 엉뚱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 씨의 조카인 장윤희진이다. 장 씨가 지금 최순실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장윤진 씨는 최순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현재 언니의 딸 조카고 장시호로 개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도주하고 있고 지금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안민석 의원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번 논란의 얘기거리 중에 하나는 갑자기 무속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요. 정말 무슨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양파처럼 계속 나오고 있는 정말 칡뿌리처럼 얽혀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이런 얘기까지 들린 것 같습니다.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최순실 게이트의 특이한 점은 청와대와 비선 실세를 둘러싼 의혹들이 전혀 정치적이지 않은 단어들로 풀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뉴스에 낯설고 해괴한 단어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방랑입니다.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에는 이런 이름의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방랑은 동양의 오행 사상을 담은 흑, 백, 청, 홍, 황, 오방색으로 장식한 주머니죠. 각각의 색깔이 동서남북 중앙 5개 방위와 함께 나무, 물, 금, 불, 흙, 우주 만물을 상징합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당시 희망이 열리는 나무 제막식 행사에 등장했던 게 바로 이 오방랑입니다. 박 대통령은 예전부터 우주, 혼, 기운 같은 동양적이고 주술적 의미의 단어를 자주 언급해 왔는데요. 독특한 비유다라고만 여겼는데 취임식 행사가 음양 오행설에 기반한 주술적 관점에서 기획됐다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오방랑이라는 단어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취임식 행사에 등장한 오방랑은 전통적인 색의 위치가 틀렸다고 합니다. 직접 사진을 비교해보면 색 배치와 방향이 엉망이었던 건데요. 이 엉터리 행사 역시 최순실 씨가 진두지휘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현숙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오방색 주머니, 오방랑 나무 제막식 행사 모습입니다. 당시 행사 총감독을 맡았던 윤호진 홍익대 교수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최순실 씨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오방랑 프로그램은 대통령 취임식 한복을 디자인한 김영석 씨가 기획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김 씨가 화재로 불탔다가 복원된 숭례문 전체를 대형 오방색 천으로 감싼 뒤 제막하는 행사를 하겠다고 고집했지만 화재 위험이 있어 반대했으며 김진선 당시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도 김 씨의 제안에 곤란해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김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끝에 오방랑 나무 행사로 바꾸게 됐다는 게 윤 교수의 주장입니다.
오색 비단을 사용한 전통 주머니인 오방랑은 우주와 인간을 이어주는 기운을 가져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취임식 직후 일각에서는 오방랑의 방향이 잘못되는 등 이상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식 취임식 준비위원회도 이름이 없었던 한복 디자이너가 최 씨와 친분을 통해 이 행사를 기획하고 심지어 국보 1호 숭례문까지 이용하려 했다는 증언은 최순실 씨 사건의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추미애 대표는 팔선녀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팔선녀, 원래는 도교 사상이 담긴 구운몽에 등장하는 단어죠. 주인공 성진, 즉 양소유가 만난 8명의 여성들입니다. 추 대표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최 씨를 필두로 여성 기업인과 재력가, 현직 고위 관료의 부인 등 8명의 여성이 모여 팔선녀라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국정과 재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구성원이 8명이라 팔선녀다. 모임 장소가 서울 시내 호텔 중식당인 팔선이다. 각종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으로 회자되는 당사자들은 최 씨를 만난 적도 없고 그런 모임 자체를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전 국민이 오방랑, 주술, 팔선녀 같은 단어를 뉴스에서 보고 있다니 기분이 묘해집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은 사이 정도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연일 터지니 국민들 허탈감도 수직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왔을까요? 결국 그래서 무속인 얘기까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원인을 따지다 보면 네. 최순실 씨의 개명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최태민 씨도 개명을 뭐 7번인가 네, 6번인가 네. 했다고 하죠. 최순실도 원래 그게 본명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예, 필려. 필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최태민 목사라고 알려졌는데 개신교는 지금 많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신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정식 교단의 목사가 아니다. 최태민 씨라고 하죠. 마지막 이름이 최태민인 거고요. 예. 7번째 개명을 전전했습니다. 근데 이름을 바꾸면서 결혼도 뭐 한 6번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만 종교도 처음에는 이제 일제 때는 경찰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경찰로 재직을 하다가 이 일이 가정사가 번지면서 부산에서 승려 생활했다고 하고요. 예. 가톨릭에도 귀일했다고 하고요. 이름이 다양한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순실 씨만 해도 최순실은 2번째 이름이죠. 이 79년에 박근혜 대통령 퍼스트 레이디 시절에 대학생 단체 회장으로 처음 만났을 때 예. 최필려로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예. 현재 최순실이었다가 최근에 최서원으로 개명을 했죠.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아까 조카 장유진 씨인데 장시호로 또 개명을 했고요. 지금 조사받고 있는 고영태 씨도 고영태라는 이름을 주변 인물들이 잘 몰라서 예. 왜 그런가 했더니 고민우로 알고 있었다. 아. 고민우. 그러니까 이름이 지금 다 주변 인물들의 이름이 개명을 했거나 여럿인데 딸도 이 위원회에서 정유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개명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예. 이 신분을 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흔적을 바꾼 것인가도 지우기 위한 있지만 건가요? 또 하나는 뭔가 기복적인 의미에서 바꿨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교적인 이제 냄새가 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최태민 목사라고 부르던 시절에 영생교회 창시자로 알려지다 보니까 그렇죠. 갑자기 영생교회 관심들이 많아졌고요. 예. 지금도 독일에서 모 종교단체의 지원으로 도피 생활 중이다. 이렇게 보도가 오늘도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 주술 이런 것들이 다 섞이면서 사실은 이게 지금 샤머니즘의 시대가 되는 건가 하는 정도의 착각 속에서 국민들이 더 혼란스러운 대목이 예. 바로 이런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이 그동안 정유라 씨가 다니던 고등학교 시절에 대한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돈 봉투를 줬다고 하네요. 그런데 물론 받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 먼저 서울시 교육청의 서울 시모 고등학교 이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들어보시겠습니다. 1, 2, 3학년 공이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을 출석 인정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근거 서류, 즉 승마협회 공문인데요. 모두 구비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진급과 졸업을 위한 법정 출석 일수를 충족하였습니다. 자, 일단 출석 일수가 배승찬 본부장님께 요거 하나만 이 50일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졸업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혹이 지금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해명되지만 국민들이 과연 납득이 갈까 이 부분인데요. 예. 이 출석 일수가 50일인데 나머지 날짜들은 승마협회로부터 대회에 참가하거나 훈련 때문에 결석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공문의 힘이 작동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인정이 돼서 졸업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출석으로 이렇게 대체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 공문 내용 그대로 진실대로 승마와 관련된 대회에 출전을 한 것이 맞느냐, 그리고 그 기간만큼까지가 필요했던 것이냐. 실제 일반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은 보통의 학교라면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 학습을 신청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수업 일수가 과연 채워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1년에 50일, 그러면 얼마나 결석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내놓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혹은 거두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것도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에 전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촌지 문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담임 교사가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렇게 학교를 안 나오면 졸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날 최순실 씨가 뛰어가서 고성으로 그렇죠. 이 교장과 반발하고. 교사에게 야단을 예. 치고 예. 돈봉투와 쇼핑백을 놓고 갔다는 건데 이건 교사의 증언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교장은 돌려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나온 말이 각오아니에요. 뭐라 예. 그랬냐면 교육부 장관한테 얘기해서 다 갈아치워 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학교에 가서 학부모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었는데 이런 어떤 위압적인 태도가 결국은 이 50일이면요. 출석 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졸업이 가능한데 예. 3분의 1 정도를 지금 나간 거거든요. 예. 나머지 어떤 공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지방 경조사냐, 정말 훈련이 일정이 맞았던 거냐, 이건 면밀하게 검토해서 허위가 있었다면 이건 또 문서 조작, 공문서 위조의 혐의가 되는 거거든요. 예. 엄정하게 조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일단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그리고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최순실 특검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최순실 특검 협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부역자 사퇴 등 3가지 선결 조건이 들어져야 된다라면서 새누리당의 사과, 뭐 이 국민의당, 이 민주당 표현을 하면 대국민 석고대죄, 그리고 우병우석 사퇴, 최순실 씨 관련자 전원 사퇴, 이 3가지가 선결되지 않으면 특검 협상에 나설 수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검을 하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협상은 사실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 추천권 갖고 서로 줄다리기를 할 거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은 특검보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이 뭔지도 파악이 안 됐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다시 요구합니다. 새누리당의 석고대죄, 2번째 우병우 수석 사퇴, 3번째 최순실 씨 관련자 전원 사퇴. 아마 여기에는 다른 청와대 현재 근무자들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고요? 네, 취임 이후 최저치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너졌습니다. 26일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인 17.5%, 예. 부정평가는 무려 76%나 되는데 24일을 주목을 해봅니다. 이때만 해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30%에 가까웠습니다. 이 국회에서 예산 관련 시정연설을 했던 때인데요.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날인 대통령의 사과가 있고 난 직후 지지율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정평가는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 25일 사과를 하고 난 이후였지만 72.6% 잘못한 일이다. 그리고 26일에는 76%가 잘못한 일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예, 당분간 이렇게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당연히 최순실 게이트라고 불리는 그 사건이고, 대통령의 사과 이후에도 떨어졌다는 그것도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민 여론은 어느 정도의 해소가 된다면 지지율이 그래도 유지되거나 반등의 기미를 볼 수가 있겠는데 전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동안 각종 의혹에도 대통령의 지지율을 유지 견인해왔던 특히 가정주부층에서 지지율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도 이 대구 경북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이라면 바로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데요. 이 대구 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이 긍정평가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요. 하지만 요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이런 얘기 계속 터지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까지 떨어지는데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들어보시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 최순실 씨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를 또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는 사안이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입니다.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사과를 했고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까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앞에 거는 지금 특검까지 가기로 됐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어떻게 검찰 수사만 하고 말 겁니까? 예. 참 이러자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이 같은 당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시죠.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요. 최순실 씨 문제와 문재인 전 대표를 서로 엮으려는 이런 시도는 보수의 자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대목이 아까 속보로 나온 특검 협상이 결렬된 이유입니다. 지금 이 사태를 좀 안이하게 보고 집권 여당 쪽에서 대충 이 대통령을 방탄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이 살기 위해서 정말 석고대죄도 필요한 거고요. 즉각적인 조치들이 필요한데 시간을 자꾸 끌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진태 의원의 지금 이 발언은 다수 국민들이 지금 현 상황을 사태를 직시하고 있는 정서와는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여야 협상도 또 교착이 될 것이고 국민들의 분노만 커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더 곤혹스러운 어떤 벽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이미 호미 수준은 넘어갔습니다만 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좀 뭔가 이번 사태를 누군가는 정리를 하는 뭐 국민들한테 좀 안심을 주는 이런 조치를 좀 내놨으면 합니다. 이 주말 가기 전에요. 네,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